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보여줬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잭슨홀 미팅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매파 발언, 그 속에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하락의 흐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미국 시장이 6월 중순 이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나스닥 기준 23%의 반등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11%밖에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번 하락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반밖에 안 되는 흐름으로 간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자, 지옥이 열렸고 대비책은 없다. 기후위기가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기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키스탄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8월 초에 1000년 만에 집중호우가 강타한 미국의 데스밸리.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소문난 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가 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해수면의 이 높이가 27cm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후 위기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잭슨홀 미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변신의 기회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죠? 자,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플레이션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실업자가 늘어나더라도 불황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8분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연착륙에 대한 기대 이런 이야기가 없어진 것뿐이죠. 자, 1년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딱 1년 만에 잭슨홀 미팅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후에 3개월 후에 또 바뀔 수 있는 게 파월 의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그죠? 무슨 수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수치지요. 9월 2일 날 고용보고서, 그리고 9월 13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하향 내려왔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한 매파 부분을 이야기할 거냐? 그때 가면 또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달라요.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느냐? 진짜 본색 부분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자, 사실 미국에게 맞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전쟁이 일으켜서 미국의 패권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호전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좀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어필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가 하향해서 일정 정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가들의 힘을 빼는 전략적인 흐름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상을
벗어났지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매파 잭슨홀 미팅이었다라고 보고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사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4% 급락을 했지만 미국 PC 물가지수는 20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의 물가 상승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고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올해 400% 이상 올라왔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또 이야기하려고 이걸 꺼낸 것은 아닙니다. 어제 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죠. 천연가스가 하락하고 유가 WTI 기준 5%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실제 이란의 핵 복원, 이란과의 핵 협상,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가능성,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유가와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천연가스까지 가격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의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 봐야 되지만 아주 강력한 뉴스입니다. 사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사우디아에게 증산을 요청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물가 부분에서는 유로존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가스까지 내려온다면 유럽도 조금 이후에는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섹터의 흐름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 부분은 대만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 가미된 현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과 또 러시아가 주최하는 보스토크 동방훈련에 지금 중국이 6회 공군을 다 합류하면서 군사작전에 합류하죠. 9월 1일부터 7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중요시하는 국가인데 인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매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기죽지 마셔라. 우리 시장은. 자, 거기에서 또 중국이 1,300조 원 투입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냈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안 좋냐라고 보면 오늘 발표된 중국의 8월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 모습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2달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고 중국 비제조업 PMI 역시 3개월 연속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좋은 부분, 그 안 좋은 부분이 뭐였습니까?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봉쇄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폭염을 통해서 전력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셧다운 했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았었고 안 좋았었던 예상보다는 그나마 좋게 나온 부분, 그러면 경기 부양 흐름 부분으로 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의 저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국내는 원전 비중 목표를 늘리는 흐름 부분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10차 전기본 초안 실무안 발표를 했죠. 여기서 이제 도표를 딱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를 줄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늘리는데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 사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동네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분들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는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다른 데에는 했으면
이런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조금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 이런 쪽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단기 노이즈 형태의 흐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개미울림 불법 공매도 97%가 외국인이다라고 했었던 부분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 검찰 출신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메릴 린치, 그죠? 외국인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창구의 1등 모건 스탠리, 2등 메릴 린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된 과열 종목 적출 기준도 강화하고, 자,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그죠? 무차입 공매도 부분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형태에다가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부분에 있어서 7월부터 외국인들이 변심했다. 왜? 그동안 6월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7월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실제 미국 시장이 4% 급락했었던 금요일, 그것이 반영되었었던 월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500억, 거래소 대비 500억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죠? 오늘 어땠습니까? 2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1,300원이 넘어간 원화 환율, 그리고 1,350원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이후에 지금은 강달러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유가 더 하반기에 들어가서 긴축의 속도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이라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유로화를 비롯해서 원화 가치 역시 하반기에는 다소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곧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의 섹터 전략을 잘 갖고 가야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환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10일 날 자세하게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형경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한 부분인데 이제 중국 부분, 러시아 부분에 있던 공급망을 다 빼서 서방은 서방대로, 이 공산국가들은 공산국가대로 이 밸류체인의 로컬화가 진행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순환경제 전환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폐배터리 시장이다. 8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폐배터리, 그죠? 전기차 배터리는 8년에서 10년가량 쓰면 최대 충전량이 줄어들어서 폐배터리로 분류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속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 그것이 각광받을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셰비캠, 그죠? 그리고 성일 하이텍,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2차 전지 소재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가 8월 15일이 이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세비캠이 9만 원 이하일 때죠. 9만 원에서 어제 차트인데 18만 4,800원까지 더블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은 먼저 한 달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와서 폐배터리를 접근하러 들어가는 건 뭐예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암만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초보 투자가분들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일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84,000원 부분에서 144,000원까지 거의 더블로 올라왔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죠.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화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도 이 폐배터리와 관련 부분인데, 그죠? 신규 관련주들은 수급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죠? 보호예수물형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탄력이 좋은데, 그죠? 여기 이 신규 관련주 부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의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자, 방산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이전에 누리호 때, 그죠? 누리호 발사 실패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흐름 부분들이 이전에는 한국 표시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2012년, 2016년 무기 수출에, 그죠? 한국 암만 돋보기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비중이 작았는데 2017년, 2021년 한국이 3%로 들어왔고 이제 뭐예요? 중국을 제칠 수 있는, 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를 뭡니까? 수입할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서방과 동산 지형의 신냉전 흐름 부분이 진행되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방산의 흐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24일부터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고 현대 로템 역시 마찬가지. 여기 포스코 케미컬이 잘못되어 있네요. LIG 넥스원입니다. 그죠? LIG 넥스원의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이 차트가 잘못됐습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러시아에 보내는 이별 편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역시,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태양광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주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죠. 워낙 급하게 원고를 작성을 해서,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LG 엔솔이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증설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5조 원 규모입니다. 일본 부분에 있어서 파라소닉을 제외하고는 뭐 배터리, 중국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 중국하고 붙을 수는 없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조정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뉴스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으나 내일부터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비대면 시대 덕본 클라우드주, 비대면 관련주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안에 전고점 못 온다. 그죠? 그걸 몇 개월 전이 아니라 작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고점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아마존과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세일즈포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카카오뱅크까지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7월 4일에 2273포인트 바닥을 찍었는데 그 라인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바닥권 라인 부분에서 바닥이 아니에요. 여기도 바닥이라고 그랬고 저기도 바닥이라고 그랬고 아직 바닥에 대한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넷마블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죠. 그런데 14만 3천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5만 원 왔다고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싼 걸 사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항상 주가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그 주시장이 어떠한 섹터 흐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주식은 가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섹터, 주도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흐름 부분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려가는 쪽 라인 부분에 움직이다가 마음고생. 지수가 올라오면 뭐합니까?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오면 뭐예요? 잠깐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NH한국사이버결제도 비대면 관련주로 각광받았던 부분이죠. 엄청나게 5만 원이 넘게 오르던 주식이 지금 1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비대면 때는 여러분들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그죠? 결제, 이 배달,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만 쓰고 다니지. 실제로는 식당 다 가시고, 술 다 드시고, 그죠? 그러니까 1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누적 나오지만, 이전에 200명 나올 때는 힘들어 했는데, 그죠? 지금 10만 명 나와도 별 생활에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에
변화, 흐름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발 앞서서 봐야죠. 우리가 9월 13일, 아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13일 날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단박에 내일 모레, 그죠? 9월 2일 고용이 나올 거고, 고용은 지난달에 52만 명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했었죠. 이번에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미국 시장의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7월보다 8월이 더 내려와 있었으니까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양호할 거고. 자, 그렇게 한 발 앞서서 봐야 되는데 9월 13일은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추석 다음 날입니다. 그죠? 내 다음 주면 여러분들은 또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왜? 추석 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보유하고 갈 거냐 말고 갈 거냐. 그죠?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런 상황에 미리 앞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도 지금 5G 중간 요금제 논란 이런 부분들, 그죠? 이 통신이나 플랫폼 정유주들에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유주는 횡재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플랫폼은 네이버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고가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좀 시간이 1분 정도 남네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부분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잭슨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거, 그죠? 파월의 진짜 속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임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이 실적의 가시성이 없는 부분이 팡팡 뛰고 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그런데 9월 13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부터는 그 이유를 또 봐야죠.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그죠? 또 10월 중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진핑 3연임과 관련된 부분. 자, 그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이 주가가 꼬꾸라지면, 그죠? 집권당 쪽 라인 부분에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싹을 딱 잘라버려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 속에서 이후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4%대 나스닥이 급락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9월 달은, 그죠? 1970년대 이후 9월 달은 매달 안 좋은 부분을 보였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 그 부분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썸머랠리 있었나요? 썸머랠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뭡니까? 방산,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서의 썸머랠리였죠. 종합주가지수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신재생과 방산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죠? 이런 쪽이 상승하면서 썸머랠리 우리 시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제대로 못 간 것뿐이죠. 그런 우려까지를 복합적으로 미국 시장이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 왜 못 올라가냐고 디커플링 된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프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서 반등하는 흐름도 염두에 두셔야죠.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이 섹터, 에너지와 방산 이런 부분들,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뒤따라가면 안 된다. 시황도 마찬가지고요. 좀 지금 보시면 9월장 상승 섹터 변화 가능성 점검, 그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서 김기수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항상 시장은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뒤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더 힘들죠. 시장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